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초대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아주 화려한 주인공만 등장한다면 그 드라마가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아마 하나도 나지가 않겠죠. 드라마나 영화를 살맛나게 아주 재미나게 하는 사람들, 감초 같은 사람들, 바로 조연 배우죠. 오늘 모신 분은요, 주연보다 더욱 빛나는 조연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영화 화려한 휴가, 드라마 뉴하트, 또 베토벤 바이러스 같은 드라마에서 정말 독특한 캐릭터로 국민 조연 배우로 떠오른 분, 배우 박철민 씨가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상승연기상 조연 배우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아트 베토벤 바이러스의 박철민님. 세계적으로 황금 들어간 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칸느, 베를린 그리고 끝까지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해준 조재현 그리고 김명민 여러분께 미안하고 고맙고 이 상 속에요 감독님, 작가님 그리고 선후배 배우 스텝 여러분들의 피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저는 무조건 뒤질랜드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왕초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왕초에 초대했던 게 무슨 말? 왕초? 갑자기 웬 말이에요? 저 왕종근의 아름다운 초대 왕초. 만드신 거예요? 아, 기가 막히게 만들어 오셨네. 아, 그럼 저도 가끔 이제 왕초. 재밌네요. 왕초. 예. 왕초. 감사합니다. 박철민 씨 나와요. 예. 고맙습니다. 왕초. 예. 제가 이제 국민 조연이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표현이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들어서 부담스럽죠. 저도 국민이니까 국민 배우 어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예. 국민 배우 하면은 최고의 배우 안성기 선배님 또 그 국민 여동생 하면은 문근영 씨 해서 최고 정상을 표현하는 그런 수식어인데 저는 정상에 와 있지는 않고요. 아직 정상이 아주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점에서 정상을 향해서 가는 배우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빨리 정상에 가라 그런 의미에서 붙여주신 것 같은데 예. 저를 조심스럽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예. 분보다는 예. 만만하게 한번 농도 한번 쉽게 걸어볼 수 있고 그런 어떤 그런 느낌들이 좀 제가 어떻게 추구하는 제가 바라는 연기자의 상인 것 같아요. 예. 유행어를 참 많이 만들어내셨어요. 한 통이라도 폴 빠뜨리면 뒤질랜드. 혼자 해본다고 일 터뜨려서 크게 만들어도 뒤질랜드.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윈년차 불러내도 뒤질랜드. 어쨌거나 뒤질랜드. 자나깨나 뒤질랜드. 결국은 뒤질랜드. 아니 우리 거를 뒷방 늙은이로 보는 거야 뭐야. 아이 뒤질랜드 정말. 우리 병원 환자도 살리고 싶다고요. 이런 뒤질랜드 정말. 뒤질랜드는 실은 2부 초반 제 대사에 한마디가 있었어요. 예. 정말 뒤질랜드. 이런 대사가 한 번 있었는데 예. 제 캐릭터 베데로의 캐릭터가 그 후배들을 많이 갈구고 혼내고 좀 악역 역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육두문자도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공중파에서는 이렇게 쉽게 쓸 수 예. 없는 육두문자니까 좀 순화된 게 뭐가 없을까 찾는 차에 작가님께서 뒤질랜드 좀 귀엽고 이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이걸 반복해 보자 해서 제가 화내거나 또 화났을 때 신경질 났을 때 초라해졌을 때 하여튼 여러 오감들이 들었을 때마다 그 단어를 썼어요. 어쨌든 뒤질랜드, 결국은 뒤질랜드, 끝끝내 마침내 뒤질랜드 하고 다녔더니 아마 그게 시청자들한테는 재밌어 보이기도 했고 편안해 보이기도 했고 좀 통쾌해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많이 쓰셨고 해서 6살 꼬마부터 팔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저만 지나가면 뒤질랜드, 야 뒤질랜드 해서 제가 이렇게 썼던 단어, 대사가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걸 보면서 느끼면서 저는 좀 행복에 쭉 빠져 있었던 거죠. 내가 개그맨인가 하는 생각도 주로 개그맨들이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는 의도했던 건 아닌데 예. 이렇게 뒤질랜드라 다른 작품들 목포는 항구대에서 슉슉 이거라든가 불멸의 이순신에서 문어대가리 이런 것들이 조금은 튀고 자극적이어서 그랬는지 좀 따라 하시기도 하고
유행이 많이 돼서 어쨌든 신나고 좋아요. 박철민 씨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보는 경우는 드물겠죠. 근데 전화를 해보면 컬러링에서 나는 비광이란 게 나오는데 나는 비광, 섰다에는 끼지도 못하고 고스톱에서는 광대점 못 받는 미운 오리 새끼. 제목 비광 서곤태지요. 나는 비광 섰다에는 끼지도 못하고 고스톱에서는 광대점 못 받는 미운 오리 새끼. 나는 비광 광임에도 존재감 없는 비운의 광. 차라리 내 막내 비쌍피가 더 인기 많어라. 하지만 그대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 주오. 그대가 광박 위기를 맞을 때 지켜주는 것은 나 비광이요. 그대의 오광 영광을 위해 꼭 필요한 것도 나 비광인 것을. 나는 비광, 없어져봐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 슬픈 광. 뭐 이런. 아 근데 그거 딱 맞는 말이네요 진짜. 그죠? 예, 저 이인자, 사랑받지 못하는 이인자의 그 아픔을 좀 전하는. 보통은 비쌍피를 더 좋아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유용하게 쓰고. 그러나 오광에는 비광 안 들어가면 오광이 안 되니까. 광박 위기도 그렇고. 그야말로 조연으로 빛나고 있는 박철민 씨에게 빗대면 딱 맞는 조연일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게. 그렇습니다. 그죠? 글쎄요, 저는 예. 거의 이 조연의 자리가 예. 너무 저하고 맞는 것 같아요. 색깔도, 향기도, 질감도, 느낌도, 크기도 이만한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배우로서. 근데 주연하고 조연하고 어느 쪽이 편해요? 아, 당연히 조연이죠. 조연이 편해요. 조연은 그 장면만 책임지면 되고 예. 그 장면을 풍성하게 그 여백들을 살려서 재미있게 맛깔스럽게 하면 되고 작품 전체는 굳이 조금 뒤로 생각해도 아. 되고 그래서 그냥 신나게 내가 까불대면 가끔씩 조연을 빛내주기도 하고 작품을 빛내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덧 나도 살짝 빛나기도 하고 예, 그런 어떤 자리 그런 역할이 어떤 제 생각, 제 가치관, 제 몸짓, 뭐 저의 뭐 어떤 버릇에 딱 맞는 것 같아서 야 천상 내 자리구나 해서 이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편하고 즐겁게 함부로 까불대면서 연기하고. 근데 애드립의 달인이라는 말들을 해요? 어떻게 하시길래 그렇게 애드립을? 저는 일단은요. 예. 그 달인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좀 부담스러워요. 예. 이 배우 입장에서는 또 예능 개그맨이나 예능인들하고 좀 달리 있는 대사를 가장 잘 소화해내고 가장 극대화해서 만드는 그런 배우가 더 멋있고 훌륭한 배우이고 여기저기 애드립들을 갖다 넣어서 하는 배우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도 조금은 부족한 배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작가는 전체 큰 숲을 중심으로 계속 보니까 예. 나무에 대한 작은 나무, 작은 조연 또 단역 배우들의 그 향기까지는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기는 좀 시간이나 여러 그렇죠. 가지가 예. 부족하죠. 예. 그래서 그런 세밀하게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끄집어서 이렇게 좀 풍성하게 맛깔스럽게 좀 질펀하게 하는 것에 애드립들을 살짝씩 만들어내는 역할. 시방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는 것은 성급하지. 택시비 줬잖여. 남의 영업용 택시에 똥치를 해놓고서 택시비만 주는 것은 경솔하지. 야심한 시간에 연놈이 갈대밭에서 기어 나올 때부터 감각적으로 다 거부하고 싶었어. 이미 남이야 갈대밭에 가든 콩밭에 가든 뭔 상관이요? 상관 안 하고 싶은데 똥치를 해놨잖아요. 똥 묻은 시트 혓바닥으로 깨끗이 핥아. 못 얻었다. 어쩔 것이요? 이런 분노를 발생시키는 새끼에 결국 폭력을 유발하게 하네. 한번 해보자 이거요. 어이구 파리 보고 대포 쏠 수도 없고 그냥. 하나 우려되는 것은 또 만약 애드립을 하시면 드라마에서 애드립을 하면 상대방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거 좀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걱정 그것까지 생각한 애드립이겠죠. 실은 그리고 사전에 많이 이야기를 하죠. 예. 대부분의 저희 애드립은 마지막 대사 전에 있습니다. 예. 마지막 대사는 상대방도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 대사를 다르게 해버리면 당황하니까. 당황스러워하기 때문에 예. 대사 중간중간에 애드립을 많이 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웃지 않는다는 이 김명민 같은 경우도 뭐 여러 번 제가 웃긴 적이 있는데 예. 그래서 뭐 사전에 이야기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예. 또 어떤 작가님은 이렇게 써 놓으세요. 알아서 박철민 씨 하세요?
하지 마세요. 어떤 토시 경우? 하나 다르지 않게 해주세요. 아주 그렇게 드물게 경험을 했지만은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럴 때는 그 대사만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대부분의 작가님들은 여기서는 알아서 철민 씨 그대로 알지요? 부탁해요. 기다릴게 이런 뭐 글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는 입장은 모르지만 그 대본에는 그런 게 다 들어가는군요. 있죠. 알아서 해주세요. 네. 뭐. 더 풍성하게 해주셔야 돼요. 뭐 기대 저버리지 마세요. 뭐 이런 것도 써주시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사투리는 어떻게 구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투리도 그 캐릭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공부를 따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글쎄요, 저는 뭐 고향이 광주입니다. 예. 그래서 이 광주 사투리는 확실하고. 어머님 아버님이 주신 저의 가장 큰 선물이죠. 저한테 주신. 그래서 이건 뭐 어렸을 때 그 느낌들 감정대로 이렇게 다 해나가는데 예. 그래도 이 사투리는 뭐 했단께 하다 그라요 이런 억양이나 몇 마디 말 버릇만 있는 게 사투리가 아니거든요. 예. 이 남도 사투리의 가장 큰 맛은 은유, 뭐 직유, 의인 이런 것들이거든요. 질퍽한 어떤 예, 예, 그런 뭔가 맛. 빗대어서 예, 예. 정말 미운 놈한테 이 지리산 호랭이가 콱 씹었다가도 돌에 뱉을 놈아. 뭐 이런 것은 구수하고 맛있으면서 예, 또 예. 감정도 전해주잖아요. 예. 근데 이런 그 보물들은 저는 태백산맥을 읽으면서 발견했어요. 이 태백산맥에는 수만 가지의 비유와 은유와 직유의 그 아름다운 표현들이 막 꿈틀대면서 그냥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때 그 동아리 연극반에 있으면서 태백산맥이라는 이 책을 접하면서 야 이거다. 이것들은 그냥 책으로서만 문학으로서만 남겨둬서는 안 될 것 같다. 살아 숨쉬는 영상에 어떻게 끄집어 와야겠다. 차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한 며칠 밤을 두 번째 읽으면서 모든 은유적인 직유적인 뭐 의인화된 그런 것들을 노트에 막 빽빽하게 이렇게 적었어요. 예, 적으면서도 제가 그냥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무대 위에서 카메라 앞에서 대중들을 만나서 연기로 보여줄 대사들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고 뭐 그래서 그냥 아까워서 한마디 한마디를 다시 한번 보고 제대로 적는가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게 자산이군요, 그러니까. 저의 그 보물 평생 가져야 할 예, 자산. 보물 1호입니다. 그래서 좀 질펀한 캐릭터를 만났을 때 이럴 때는 그걸 꼭 꺼내서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뭐 지금은 현대적인 감각이 필요하니까 바꿔내기는 하지만은 실은 그 원천은 저의 맛있는 대사들의 원천은 그 노트 속에 실은 태백산맥 그 책 속에서 찾은 거죠. 고향이 광주. 맞습니다. 광주 무슨 동? 저 태어난 곳은 이 강진이라는 예, 아주 강진. 예, 예. 아름다운 예. 시골이고 예. 저는 이제 뭐 계림동, 우산동, 중흥동,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 우남동 이렇게 강주 뭐 곳곳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는 어디? 뭐 사학의 명문, 민족사학, 조선대학교 부석고등학교, 조대부고라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고 싶었으나 여의치 않아서 뭐 겨우겨우 입학해서 겨우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동창생들은 그 학창 시절에 박철민 씨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기자가 돼 있는 박철민 씨를 어떻게 평하세요? 글쎄요, 제가 뭐 또 고등학교 너는 그럴 줄 때는 알았다거나 뭐 그랬던 친구들이 한 반 이상 되고요. 워낙 뭐 학교에서 까불대고 튀고 사고 많이 치고 저는 늘 막 웃기고 싶어서 수업 시간에도 얘들을 어떻게 한번 웃겨볼까. 저 선생님의 어떤 단점을 지적해서 끄집어내서 웃겨볼까. 뭐 수학 선생님이 공집합을 설명하면서 이 봉지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지요. 공집합을 설명하는데 공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웃음을, 선생한테는 매를. 우리 아들이 지금 그래요. 아, 그래요? 연극은 언제부터 했어요? 그러면? 연극은 글쎄요, 제가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예. 제 친형이고 5살 예. 터울인데 KBS 성우까지 하셨어요. 예. 하셨던 형인데 그 형이 중고등학교 때 연극에 미쳤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형님이? 예, 추성웅 지금의 추상미 예. 씨 아버님 되는 추성웅 선생님이 빨간 피터의 고백으로 전국 순회 공연을 하면 그분은 모노 드라마로 뭐 예, 대단히 유명하시잖아요. 했었잖아요. 예. 학교 안 가시고 자기가 한 일주일치 뭔가 옷까지 싸고 예. 아버님 어머님 그 지갑에서 얼마 살짝 빼가지고 그렇게 만행 비슷하게 떠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추 선생님을 쫓아다니면서 추 선생님도 매번 지방 공연 따라오니까 어쩔 땐 잠도 재워주시고 국밥도 사주고 하면서 친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부들 살아있는 공부들을 하고 고향에 집에 돌아오셔서 뭐 한 2박 3일은 이제 맞으시고 뭐 엄마 아빠한테 응징을 당하신 다음에 저를 이렇게 한 켠에 세워놓고 유일한 관객을 두고 자기가 모노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한테 배웠던 받았던 느낌들을. 그럼 저는 아주 꼬독한 관객이죠. 유일한 전 세계 한 명밖에 없는 관객을 두고 형은 한 명의 배우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객석과 무대를 넘나들면서 형은 연기했고 저는 그걸 바라봤고 그때는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 안 몰랐는데, 했는데 예. 고등학교 되고 대학 오면서 그게 제 완전히 몸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박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연극반 활동도 했고 대학에서 뭐 두 아들이 다 광대 한다니 아버님은 당연히 반대하시고 원서 싸가지고 직접 경영학과를 넣으셨는데 저는 뭐 경영학과는 거의 뒤로 하고 계속 동아리 연극반에서 나도 모르게 하여튼 가 있으면 저는 무대 위였던 거예요. 무대 뒤나. 그럼 본인은 연극영화과에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저는 경영학 중대 연영과를 쓰려고 그랬는데 아버님은 또 중대 나오셔가지고 예. 뭐 아시는 분들 많으세요. 예. 직접 원서를 그냥 경영학과에 넣으셔가지고 경영학과만 적을 두고 뭐 1년에 10시간 이상 안 들어가고 수업은 그 대신 그러셨어요. 무대 위에 수업을 계속 혼자서 열심히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연극이란 것은 이런 표현하기 못하지만 거의 그쪽에 미쳐야 그렇죠. 예. 제대로 되나 보죠. 그리고 의도된 미침이 아니라 예. 나도 모르게 미쳐 있는 그냥 거기에만 가 있고 거기에서 좀 떨어져 있거나 멀리 가 있으면 외롭고 무섭고 꼬독하고 그런 거 같아요. 역시 그러니까 우연히 혹은 뭐 대충 이제 이렇게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예, 남 앞에 대중 앞에 서야 되니까 예. 서서의 가장 아름다운 연기는 가장 슬픈 연기는 가장 웃음이 넘치는 연기는 수없이 반복하고 연습하고 피땀을 흘렸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무대 한 번이라도 서보신 분은 예. 이 무대에서는 아무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 꼬독함을 느끼신 분은 무대 뒤에서 끊임없이 연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We might kiss. We are alone. 근데 대학 다닐 때 총학생 회장을 했다는 건 어떻게 글쎄요, 뭐 예. 또 제가 다녔던 그 시기 아주 격동의 시기였어요. 예. 아주 이분법적인 사고의 예. 시기였고 예. 뭐 옳고 그름을 예. 선택하라 그런 시기였는데 저는 뭐 이렇게 운동권이었다기보다는 워낙 1, 2학년 때부터 동아리에서 연극반을 하고 예. 연극 발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중들이 저를 많이 알고 있고 좀 인기가 학교에서는 예. 좀 있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옆구리 찌르길래 나갔다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에 당선이 됐고 예.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총학생회장이 공석이 돼가지고 예. 대행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15개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저를 투표로 총학생회장 대행으로 어떻게 또 뽑아가지고 그래서 뭐 1년간 정말 뭐 타의 반 자의 반으로 이렇게 그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총학생 회장을 하면은 이렇게 좀 주의 인물이라거나 예. 행동에 행동 거지에 조금 제약을 받는 뭐 이런 게 좀 없었나요? 좀 그때는 있었죠. 있었죠? 형사들 또 이렇게 들어와 있던 시기도 있었고, 예. 그 암만해도 아버님이 또 중대를 나오셨기 때문에 학생 과장님이 아버님한테 연락해서 집회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올라오신 적도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가장 적게 모였을 때요. 한 15명이 모여 있는데 예.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의알초항하고 여러분 막 하고 있는데 얼마나 슬퍼 보였겠어요. 그나마 학생회장 하는 자체도 위험하고 불안해 죽겠는데 2, 300명, 많이 모인 1, 것도 2천 명이 아니고. 모인 게 아니라 15명 앞에다 대놓고 그 큰 마이크를 가지고서 피를 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에이 한심한 놈아 사람 제대로 모이게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학생회장 빨리 그만두라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고기를 사주셨던 적이 있었는데 뭐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배우로서는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더 재산들을 이렇게 쌓으면서 했던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근데 연극 무대는 요즘은 조금 나아진 감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춥고 배고프고 라면만 먹어야 하는 예. 그 생활이 잘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예, 하루는 뭐 이렇게 술을 진탕 먹고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자취방에 왔는지도 모르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눈 비비고 또 연습 가야 되니까 막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한 150원, 120원이었는데. 그래서 탔다가 기사님 눈치 보고 승객들 눈치 보면서 내렸어요. 야, 차비가 없네. 26살이 하면서 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하고 있다면 지금 150원밖에 왜 없지? 개런티도 많이 받기도 하고 영화 TV 쪽에도 관심을 받는다면 정말 스타여서 매니저 있어서
지갑이 없어서 돈이 없을 수는 있지만은 왜 돈이 없지 하면서 아주 뭐 아팠죠. 그래서 자취방을 들어갔는데 빨래는 쌓여 있고 근데 신발 옆에 맥주병, 소주병이 한 30-40병이 있는 거예요. 야, 이 일용한 양식이 그래 싸가지고 가서 그때 한 750원 정도 바꿔서 네. 은하수 담배 한 갑 사고 담배 하나 멋지게 피면서 끄고 멋지게 토큰 넣으면서 그래 이 힘만 있으면 이런 빈병이라도 있으면 좀 더 버틸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길게 갔을 때 뭔가 또 화려하고 아름다운 지점도 만날 수 있을까요? 다시 뭐 부여잡기도 하고 그런 게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There's still a little bit of your taste in my mouth. There's still a little bit of you laced with my doubt. 근데 이제 연극 무대에서 고생 하시다가 연극하다가 영화 쪽으로 가면 잘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예. 일단 이게 좀 뭐니 네, 해도 달라지죠. 뭐니니까 예, 돈이 좀 달라요. 예, 그렇죠.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죠. 뭐 1년 조연 역할로 가더라도 예. 1년 연극하면서 번 돈보다 훨씬 많은 키가 부지기수니까. 그 영화를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뭐 단역들은 가끔씩은 했었어요. 아주 예. 작은 역할들은. 그랬다가 제가 목포에 아주 뭐 목포. 우연히 초청 공연을 갔었고 예. 목포는 항구다를 기획했던 감독이 거기 목포의 현지에 조사 왔다가 제 예. 연극을 보고 예. 그날 어디 목포의 선창가 술집에서 제 공연을 보고 형 정말 공연 잘 봤고 형 이상한 배우야. 형 같은 이상한 연기는 대중들한테 알려야 돼. 내가 키워줄게. 성공시켜줄게. 이러는 거예요 후배가. 아직 이제 데뷔도 하지 않은 예. 감독이 하찮게 보이기는 했으나 그러나 감독 지망생이 나를 키워준다니 예. 또 얼마나 따뜻한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의기투합하면서 밤새 술을 잡아당겼었는데 예. 그 친구가 목포는 항구다를 하게 됐고 제가 거기 출연하게 됐고 슉슉 입에서 나는 소리 이것도 유행됐고 그 친구가 또 화려한 육아를 감독하게 됐고 또 거기에서 아주 큰 조연을 해서 더 대중들한테 제 어떤 색깔을 알리게 됐고 화려한 휴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리는 네, 맞습니다. 그런 그 잊을 수 없는 작품이겠어요. 화려한 휴가. 그렇죠. 목포는 항구다 화려한 육아. 예. 이건 뭐 영화로서 저를 뭐 세상에 많이 알렸던 작품이고 특히 화려한 육아는 뭐 750만이 들었으니까 수많은 대중들이 봤었던 것이고 또 배경이 또 광주 제 5.18. 고향 이야기였고 예 그래서 예. 남다른 어떤 의미도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나가 설찬이 괜찮은 아가씨 하나 소개시켜줬구나. 저 황금동 흑다방의 미스 백이라고 몸매가 아주 엑스라지요. 특히 가심이 아메리칸 가심이요. 형 그만 돌아가. 그래요. 도청은 우리한테 맡기고 가정을 지키란 게. 씨발 미안하다. 아따 참말로 얼른 가란 게. 저 장면은 연기하는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연기를 하되 그냥 슬펐던 것 같아요. 내가 일부러 울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때 이 사람들을 두고 떠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주체 못하니까 감독이 야 철민이 형 눈물 연기도 되네? 막 하면서 속도 모르고 예. 우리가 엑스트라 한 1000여 명 있었는데 막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눈물 연기를 잘한다고. 근데 실은 저는 연기가 아니었거든요. 아니었고 뭔가에 씌여서 그랬는지 그러니까 더 그게 와닿았겠죠. 예, 그래서 복받쳐가지고 정말 6시간 찍었는데 6시간 내내 울었던 장면의 한 장면입니다. 근데 그 화려한 휴가에서 택시기사 인봉? 예, 예. 인봉 역을 했는데 그 암울한 시대에 걸맞지 않게 너무 좀 코믹한 게 캐릭터가 좀 코믹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강주를 맞이하고 있었던가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중심을 뒀었던 거고 제 역할은 그 시대 때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살벌한 분위기에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그 가운데서도 마냥 까불대고 마냥 철없이 우스꽝스러운 짓거리하고 사고치기도 하고 실은 그러나 그런 우스운 속없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 두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도 있었고 어떤 그런 분명히 있음직한 그 인물을 끄집어내서 그 어떤 정말 아프고 두렵고 무서운 분위기에서 좀 어떤 감초 역할들을 만들어냈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80년 5월에도 인봉이라는 그런 까불대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좀 진지하게 무겁게 아프게 가지 말고 더 까불대고 더 신나게 해드리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죽어가는 영화 후반부에서는 더 큰, 더 아픈, 더 깊은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게 감독하고 일치돼서 저는 더 웃겼고 더 까불댔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화 얘기 했고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 뉴하트를 예. 통해서 더 대중적인 예. 더 많은 팬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뉴하트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작품이죠. 저는 뭐 불멸의 이순신도 마찬가지지만 예. 가장 큰 뭐 쓰나미 같은 파도, 예. 쓰나미 같은 인기를 준 게 뉴하트입니다. 이건 저는 엄청나서 제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게 정말 맞나 이 사랑이 이 박수가 이 응원이 이걸 어떻게 계속 갖고 있지 빼앗기면 어떡하지 할 정도의 두려운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사랑이었고 예. 그래서 뭐 아직까지 주체할 수 없고 예. 그리고 막 지금 제 곳곳에 숨길 수 있는 데는 다 숨긴 그들의 사랑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 반응이 막 진짜 그렇게 오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내가 이런 곳을 향해서 예. 이런 때를 위해서 이렇게 막 신나게 정신없이 또 아프게 달려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이렇게. 예, 그래요. 맞습니다. 정말 매미가 예. 7년 동안 이렇게 애벌레로 온다고 하는데 물론 그만큼 고통은 없었지만은 예. 알아봐주고 슈퍼에 가서도 뭐 디즈니랜드 하면서 과자 한 봉지를 더 주고 안주 하나를 한 접시를 더 주면서 당신 때문에 제가 웃고 사요 이 험악한 세상에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우쭐하고 신나고 그럼 이제 가장 최근에 끝난 베토벤 바이러스. 예. 참 팬 더 많이 생겼죠. 베토벤 바이러스. 거기도 아주 정말 캐릭터가 독특한 말도 더듬어가면서. 그죠? 그리고 당신 저요? 어느 캬바레 소속이야? 불광동 돈뜰파파. 마징가 제트라고 아시죠? 무쇠팔 무쇠다리. 여러분도 그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 무다리들 잔인하군요. 팔도 불뚝불뚝 힘으로 음악합니까? 비계덩어리로 지방으로 음악해요? 웃음이 나와요. 제가 웃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개, 저는 쥐, 지지라는 지졌어요. 일단 그 대사 한번 들어보고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오 하면서 하는 거. 뭐 그냥 저를 카바레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컨트라베에서. 예. 뭐 카바레 무시하지 마. 카바레 서민들 저 스트레스 푸는 곳이야. 춤과 음악이 만나는 곳이야. 카바레 무시하지 마. 뭐 이런. 나는 주연급인데 내가 억울하게 조연 대우를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나는 조연이 좋다. 딱 조연 체질이라거나 어느 쪽 같습니까? 저는 완전 완전 주연. 완전 조연. 완전 조연? 예, 그리고 주연 아주 부담스러운 뭐 자리.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받죠 인터뷰 때. 예. 솔직히 주연 욕심이 나느냐? 근데 솔직히 욕심이 안 나요. 더 왜? 맛있는 조연, 더 신나는 조연, 그리고 그럼으로써 더 많이 만나잖아요 작품을. 예. 여러 인물들을 조연으로서 많이 만나서 대중들한테 여러 번 안겨지고 싶은데 그 한 작품을 6개월간 해서 책임져야 되고 뭐 무겁기도 하고 부담도 그런 걸 굳이 찾아서 아니 기다리면서 그런 마음은 정말 없습니다. 연극도 좀 하고 계시죠? 예, 늙은 도둑 이야기 뭐 1년 내내 사랑해 주시니까 정신없이 하고 있고 저는 뭐 이렇게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세 팀이 있어요. 세 팀이 일주일에 2, 3일씩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고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대학로에서 하고 있고 광주도 작년에 와서 너무 큰 성원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사랑 듬뿍 받고 갔습니다. 이렇게 뻑적지근하냐? 이렇게 뻑적지근하네. 원래 광주에 고향에서 오셨는데 오늘은 주름을 줄이고 젊게 늙은 도둑이 아니라 중년 도둑 또는 청년 도둑으로 경상도는 전라도는 청와대가 상했더니 그쪽에 배 운하가 생기니까 그물품 하시네. Nobody
박철민 씨가 웃음을 자아내는 코드는 박철민 씨만 할 수 있는 아주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식해 보이고 한편으로는 그 목소리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뭐 말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는 그거는 저는 틀림없이 대사가 아니다라고 느낄 정도로 하여튼 저는 하여튼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흥행에 막대한 도움을 줬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또 박철민 씨가 저랑 같이 뉴아트라는 드라마를 해서 유명해졌어요. 더 유명해졌어요. 굉장히 일반 대중들한테 친숙해졌어요. 그러면서 늙은 도둑 이야기가 관객이 재미있어서 찾아오고 찾아오는 와중에 더 많은 관객들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연극열전 사상 초유의 관객이 동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1년 내내 하고 있고 내년 1년도 내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철민 씨의 티켓 파워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죠. 근데 연극계가 지금 상당히 공연계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어렵지만 박철민 씨가 하는 공연은 그래서 저는 좀 잘 저는 올해 너무 과분한 네. 것 같아요. 뭐 네. 이런 사랑들을 연극 무대에서, TV에서, 영화에서 주시니까 정말로 정신 차리고 이 사랑들 계속 이 호주머니에 제 구석구석에 쌓아놓고서 늘 겸손하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배우 돼야죠. 지금 이제 유명하시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계속 섭외가 아마 엄청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근데 굳이 연극은 그렇게 또 고집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실은 이렇게 영화나 TV는 카메라를 보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 감정을 만들어내고 상상해서 표현하고 상대방을 보면서 예. 그렇지만 이 무대는 상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관객들이 반응해주고 웃어주고 울어주기 때문에 그 웃어주고 울어주는 그 느낌이 저한테 힘이 돼서 더 크게 웃기고 더 크게 울릴 수 있는 감정들을 그 순간에 만들어지거든요. 끊임없이 뭐 나눈다고 해야 되나 교류하면서 그 감정들이 더 위로 올라가서 더 큰 감동을 만들어내고 살아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매력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늘 힘이 그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충전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매력적인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각 장르별로 다 멋은 있어요, 그죠? 아이 그럼요. 그럼요. 근데 어느 쪽이 제일 잘 맞아요? 글쎄요, 저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다 맛이 다르죠?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다르다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TV 뉴아트 30%면 355, 1,500만이 그날 저녁에 1시간 동안 그 프로 앞에 그렇죠. 앉아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추구했던 사랑, 관심, 박수를 1,500만한테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작품이 잘 예. 나가면. 그런 엄청난 매력이 있고 1,500만 명이라는 건 사실 상상할 수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영훈 선생님은 매 주마다 1,000만 명씩의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방송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에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예술하는 분들은 정말 사명감 갖고 해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그런 예, 생각이 저절로 맞습니다. 드는 거죠. 맞습니다. 작품 고르는 기준도 있겠죠. 지금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은 저는 뭐 이렇게 농담으로 뭐 싼 맛에 쓰는 배우, 고르지 않는 배우, 그건 진짜 그냥 찾아가는 배우 이러는데 저는 이제 감독님, 예. 감독님 그리고 제 캐릭터 또 전체적인 큰 작품 골고루 남들처럼 이렇게 봅니다. 내가 꼭 닮고 싶은 가장 존경하는 선배는 어떤 분이 있어요? 저는 영화의 안성기 선배님, 예. 그리고 드라마에 뭐 영화도 하시지만 이순재 선생님 이 두 분은 이 배우 제가 존경하는 배우님을 넘어서 이 종교 같아요. 그분들의 영화 사랑 또 이 드라마 사랑들은 정말 감히 흉내낼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시고 또 철저하시고 또 일상생활조차도 본받고 완벽하시고 싶은데 예, 나는 그렇죠. 이건 새벽 4시 5시가 됐는데 젊은 배우들 다 졸고 있는데 우리 이순재 선생님 당당하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저는 지하 깊숙이 고개 숙입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지금 캐릭터는 코믹 쪽이에요, 그죠? 근데 코믹 쪽이 맞죠? 성격하고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워낙 예. 밝으시고 해서. 예. 근데 멜로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글쎄요, 뭐 해보셔야죠. 어줍지 않게 이렇게 전 국민을 한번 울려보겠다고 합니다. 글쎄 제 나이 때 예. 사랑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몰라서 그렇지. 꼭 예. 20대 선남 선녀들의 사랑만 그럼요.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제 나이 때 이제 중견을 향해서 가는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그 애틋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재밌고 맛있는 사랑
이런 사랑 역할들 들으면 온 없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연기할 때는 행복하세요? 빠지 딱막 몰입이 돼요. 연기. 어쩔 땐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막 70분짜리 두 편씩 찍어내니까 공장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연기 공장 같은. 막 외워서 하다 네. 보면. 그러다가도 잠깐 1, 2주일, 한 달 정도 쉬고 있으면 야, 그렇게 행복했던 시절에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네. 더 열정을 갖고 할 걸, 그런 후회가 막 들어버릴 정도로 연기는 저한테는 늘 행복하고 즐거운 곳입니다. 연기 철학을 여쭈어본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뭐 전국 노래자랑 같은 배우, 진품 명품 같은 배우가 되고 싶은 배우. 그 전국 노래자랑에 그 정말 서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 튀는 서민들이 누구나 있은직한 우리 동네 예.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까불대는 유치하게 뭐 과장하고 오버하지만 정말 유치하지 않는 그냥 편안한 웃음을 주는 통속적인 것 같으나 정말 또 매력적인 따뜻한 웃음을 주는 그리고 또 즉흥성, 현장성이 있는 그런 프로를 좋아하는데 그런 연기자가 되고 싶고. 참 진국이시네요. 나이에 비해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한 40년 사셨는데 말씀하시는 건 거의 한 60 이상 40년 같은.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실은 그건 제가 좀 그거 이렇게 깊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실은 좋아요. 이제 막 행동은 아주 거칠고 아주 좋아요. 사고 많이 치고 후회 많이 하는 행동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철민 씨의 사고 속에는 개구장이 같은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20살 있습니다. 정도밖에 안 된 그런 분도 많이 맞습니다. 보이거든요. 예. 보이는데 그런 가운데 상당히 깊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저 사람이 참 이렇게 지금은 이건 대담 프로 아니에요, 그죠? 예. 이렇게 그 인생을 얘기하는 거니까 상당히 깊이 있는 사람이구나. 역시 우리 고향 사람이 다르긴 다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작품도 많이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뭐 기억에 남는 장면, 우리가 잘 모르는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아끼는 장면도 있을 것 같고. 아마 대중적으로 가장 아픔을 많이 당했던 작품인데요. 예. 스카우트 예. 아까 말했던 예. 비광 씨도 있지만은 예. 그 작품의 권태 역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예. 그러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화려한 육아에서 고향을 향해서 절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 그 장면은 정말 가슴 아프면서 소중한 장면입니다. 우리 고향 범서 큰절 한번 올려볼 거나? 그럴까나? 언니! 오메 나가 경솔이었다. 해가 저짝에서 뜨니까 이미 반대로 해버렸네. 제사 지내면 저를 2번이나 오게. 소리 지르지 말어.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 언니! 야야야야, 네 고향은 화순이라면서. 아 그러지. 이 짝은 나의 고향이요. 니는 아까 그 짝이 맞아. 아, 그래? 아 정신 차려. 그때의 감정이 지금도 아마 막 느껴지시나요? 그러면요. 임봉이라는 역할은 배우지도 못했고 예. 그래서 아주 무식한 택시 운전 기사입니다. 네. 근데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고향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내일 죽게 되니까 보통 지식인들은 이 펜으로 글을 남기잖아요. 근데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 장면 정말 인봉스러워서 좋아하고 그 시대에 도청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의 느낌이 너무 물씬 나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장면입니다. 예. 무명일 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지금 생활이 많이 변했죠. 저는 하여튼 운이 넘치는 특히 올해는 너무 넘쳐서 뭐 그래서 뭐 한편으로 또 어머님이 지금 아프시거든요. 뭐 그런 시련도 주셨을 것 같은데 어머님이 그래서 참 고향 자주 오신다면서요? 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병원에 계셔서 찾아뵀는데 지금 4주 됐는데
역시 우리 어머님은 최고예요. 그냥 부쩍 좋아지고 계시는 게 이것도 운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런 건강해지면 행복을 좋아지고 주시니까요. 그래서 워낙 또 긍정적이신 분이시라 뭐 광주에서 서울 올라오실 때도 야 어디 준비돼 있냐 이제 또 뭐 한강 가거나 남산 가려면 나 안 갈란다 좀 멋있는 데 소개시켜주라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에요. 병원에 오늘 또 갔다 왔는데 간호사님들이 또 그 뭐 이렇게 환자분들이 너무 저를 좋아하시고 하다 보니까 어머님한테 더 잘해주시는 거야. 그 어머니 얼마나 좋으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야 배우 되길 잘했다 이런 또 느낌을 이 인기가 있는 게 정말 행복한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내 고향 광주에는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혹시? 아직은 광주에다 뭘 하기는 좀 그렇고 뭐 광주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 내가 나중에 먼 훗날은 나 광주를 위해서 이런 일도 좀 하고 싶다. 이런 포부라고 해도 되겠고. 글쎄요. 가장 제가 뭐 18년 정도 살았으니까요. 예. 고등학교까지. 예. 그 중에서 가장 소중했던 시간 예. 고등학교 시절에 그 시절을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한번 찾아가고 싶고 후배들 한번 만나고 싶고 정말 하고 싶은 건 저 무등산. 저는 화려한 휴가 때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올라갔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산이거든요. 혹자들은 평등의 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높은 곳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등성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모두를 보듬는 나눠주는 산 그런 산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 산에 올라갈 때마다 어떤 잡념들 미워하는 마음들 욕심들이 떨쳐지고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신나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그런 생각들이 들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우리 무등산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성공한 배우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렇지는. 그러나 예. 지금 박철민 씨의 말씀을 들어보면 더 성공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아직은 박철민이란 그릇에 반도 안 찬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크게 되실 분 같아서 오늘이 이제 그러니까 고향에 내 인생의 중간 보고를 드리러 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저는 작년에 화려한 휴가로 3대 영화제 조연 후보를 다 올라갔었습니다. 세 영화제 후보 조연 후보상으로 다 올라갔다가 3번 다 떨어진 배우 유일하게 저일 것 같은데요. 그때 시상 소감 준비했던 한 대목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구성지고 질펀하고 맛있는 남도 사투리를 쓰게 해주신 제 엄마 아빠한테 감사드리고 싶다. 제 고향에 감사드리고 싶다. 예, 그런 준비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 향기가 있다면은 배우로서 그 향기의 가장 결정체는 또 맛있는 우리 고향 사투리 그리고 고향의 말투거든요. 직유, 은유, 뭐 비유 이런 것들을 듬뿍 전해줬던 또 전해주고 있는 광주를 너무나 오랫동안 많이 사랑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우 박철민 씨에게 있어서 연기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배우란 무엇인가? 끝으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연기 글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예. 연기란 늘 설레임을 주는 것. 배우란 늘 설레이고 있는 사람. 저한테는 그리고 인생은 좀 어렵죠? 내 인생은 늘 설레이고 싶은 거. 늘 설레이려고 하는 거.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두근거리고 살아있고. 예. 기다려지고 뭐 사랑 같은 거 뭐 그런 거 같아요. 이 배우, 연기, 광대 이런 거. 어차피 제 인생은 배우고 광대니까요.